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단어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기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구분할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소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것들은 다 끝장나도 돼. 이게 보통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애에 대한 중독적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전 인생에 들어가서 침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르시시스트를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사 얼굴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서 어떻게 잘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요. 말도 굉장히 수려하게 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자신은 늘 빛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못생긴 애를 옆에 둬요. 어머. 못생긴 애를. 무섭다. 돋보이게. 나보다 예쁜 애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배자의 양성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가? 완벽히 빠졌다 싶으면 이 사람의 자아를 살해해버리죠. 아, 무섭다. 어떻게 살해해버리는가? 이 사람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도록, 이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고립을 시켜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이 사랑을 애걸하게 합니다. 복걸하게 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다시 천사의 얼굴을 해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4살 정도가 더 많은데 사실 4살 정도면 큰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 처음 할 때부터 아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나이도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뭘 하냐면 결혼 전부터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이 여자처럼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 남자가 이 여인이랑 함께 밤을 지새기 위해서 기꺼이 회사를 포기할 정도로. 어머머머. 와. 우리가 퇴근이 5시잖아요. 5시 40분까지는 집에 와야 돼. 집에 와서 뭐 하냐면 설거지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아이 봐야 돼요. 만일 이 아내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안 드는 말을 하게 되죠. 얘기하는 거지. 야, 이 두나. 넌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너 같은 놈하고 누가 살아. 너 같은 남자 나나 되니까 사는 거야. 한심한 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6년을 살았습니다. 어머. 6년을 살았어요.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죠. 그러면 남편은 그 도중에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번에 걸쳐서 자해와 자살 시도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어머.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이혼하려고 도망도 갔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어머머머. 다시 또 가잖아요. 한없는 미소로 맞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 품에 안겨서 웁니다. 어머.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청춘과 원액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의 노예.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비극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트로피인 집 있죠? 트로피. 결국은 내 아이가 잘 되라고 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는데 가만 보세요. 내 아이가 잘 되는 순간 내가 빛나야 돼.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곳에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고 엄마가 원하는 말과 엄마가 원하는 표정과 엄마가 원하는 감정까지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는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평생 트로피로 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이게 누구의 삶인가? 이게 나의 삶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난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나르시시스트야. 나르시시스트는 부모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 집이 돌아가요. 그리고 부모의 돈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버지를 수족 부르듯 마치 종 부르듯이 부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필요한 순간이 됐다 싶으면 버립니다. 이게서 이게 천륜이 이렇게 거대한 질병과 만나게 되면 아주 지독한 고리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됐나? 혹시 어떤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소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들의 완벽한 오냐오냐예요. 경계 없고 훈육 없고 어떤 것도 실패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자기 세계 속에 고립하도록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왕과 또 왕비로 공주와 왕자로 그렇게 성장하게끔 한 환경 조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오냐오냐 하면 다 나르시시스트로 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게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 말뚝 이걸 우리는 훈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좌절하도록 두어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냥 매번 일으켜주는 부모는 이 아이들을 나르시시스트로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는 필요하다 생각. 남편이 구토를 좀 많이 하고 2년 정도 매일매일 2년? 구토를 하죠. 식도염도 달고 살고 성대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목소리를 잃은 적 있어요. 목소리를 잃은 적 있어요. 쉬는 날인데도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되게 안쓰러우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으면서도 좀 해결을 해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고. 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94년생 송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31살 문건호라고 합니다. 두 분은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네. 정도. 근데 이 구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체격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체격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 구토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장면 혹은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가요? 시간대가 일단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요?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아침이라면 일어나자마자 해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서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고 식사하고 또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할 때는 화장실까지 같이 가진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녁에 저녁 밥 먹고 하고. 아내가 아는 것만 그 정도지 그 사이에 모르는 것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눈물 고여가지고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얼굴 빨개지고 네. 눈도 좀 빨개지고 남편이 연애할 때도 구토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남편은 왜 구토를 할까요? 힘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처갓집과 일하는 부분? 아무래도 처갓집에서 되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처남도 같이 일하고 와이프도 같이 일하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일도 힘들고 하지만 힘든 티를 내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끝낼 때까지는 화장실 한 번 가지도 않고 그냥 참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화장실도 가지 않아요? 아니 그 일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힘든 일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길래? 저희가 수제 어묵을 하는데 어묵?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일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게 어묵은 아니었지만 그냥 선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선뜻 하겠다고 하고 들어간 거는 그럼 매출도 좀 꽤 좀 그렇지. 좋은 한 8, 9억은 되지 않을까. 어묵으로? 남편 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정도 쉬었었어요, 저희가.
쉬어보자 했는데 그때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금씩. 다시금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후에 남편의 구토는 또 다시 시작이 됐을까요? 네. 점차 횟수가 좀 늘어나면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구토를 하려면 말입니다. 아무런 걸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서 올라오는 그 노란 물과 초록색 물이 여기를 아주 천천히 올라와서 들러붙어야 돼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 번에 매일 이 안쪽에 위액이 들러붙었었던 거예요. 그죠? 남편이 사실은 식도가 탈 정도면 피를 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 토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우리 남편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냥 둘 부분이 아닌 게 본인 알죠? 네, 지금 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 괴롭죠.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좀 어렵다? 소통이 좀 어렵다? 어떤 말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좀 어렵다?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예상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소통이 조금 어렵다? 남편의 일을 앞으로 계속 잘할까요? 이 일을 하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그 공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독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앞으로 3년 이후 앞으로 3년이라 그 사이에 살아 있을까요? 그게 확신은 안 드네요.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을 3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왜요? 일단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크고 제가 아쉬운 것도 맞고요. 네. 제 아들이면 못하게 해요. 제 아들이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너 죽고 싶어? 엄마가 이렇게 3년 내내 토한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버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다. 이 방송 보시면 우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실 거예요. 네. 이걸 지속한다는 건 스스로에겐 자살행위고요. 아내는 타살행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 좀 모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유, 예, 아유. 장인어른과 밀착 상담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위가 이렇게 구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이들한테 들어서 한두 번은 그랬는데 아이고 뭐 괜찮겠지 했는데도 자꾸 그게 지속된다고 그러길래 저하고 일단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시적인 거예요라고만 했었고 본인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일상으로 빠져들였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제 좀 독립적인 부분이 좀 필요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독립해서 나가겠다가 아니라 일이 마치고 저는 이제 제가 스케줄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말을 하면 되는데 보내주시겠지만 또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혼자 취소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렸군요. 안 드렸죠. 드리면 할 줄 알지만 저는 찝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해도 좋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뉘앙스를 느끼기에는 이 상황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쉬는 날 있으세요? 쉬는 날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주말을 남들은 쉬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쉬는 사람 맞이하려고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아까 초반에 연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어요.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은 아버님의 인생이에요. 진짜 그러시네. 사실 우리 아버님은 원래 하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하지만 사위에겐 어떻게 들리냐? 그래요. 아픈데 어떻게 하루 쉬어? 난 일할 테니까. 쉬었다는 올려야지. 쉬어. 그러나 넌 쉴 수 없어. 이걸 우리가 흔히 이중구속이라고 불러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메시지가 바깥에 하나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버님의 화법이 늘 있던 화법이에요. 근데 사위는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 구조나 각각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른 분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초월 점수가 있어요. 이건 내 꿈과 나의 상상력을 막 동원하는 가장 인간적인 측면인데 사위는 0점입니다. 아버지는 65점이고요. 진취적인 장인 밑에서 사위는 그저 끌려가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몸을 갈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착한 사위 컴플렉스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여기 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토했다는 걸 처음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3년 동안 일했으면 저 혼자 했어요. 차라리 이거 안 하면 안 시켰어요. 속상해요. 진짜. 나쁜 놈들이 이야기도 그렇게 안 하고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솔직히 미안하네요, 애들한테.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 나보다는 덜 고생해서 그냥 열심히 살고 미래 보장서 있게 갔으면 싶은 게 제 마음이지. 무슨 떼돈 벌어서 부귀영화 노리겠다고 애들을 고생시키면서 이게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사위는 3년 더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님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가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혹은 이틀 충분히 쉬는 날 내가 이 가게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분한 시간, 안전한 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지금 사위가 하루 쉬죠? 네. 하루 쉬는데 7일 중에 5일 정도 일하고요. 이틀은 좀 쉬게 하면서 이 결정을 좀 해보도록 시간을 좀 주시되 그 이틀 동안은 뭐 하시냐면 무조건 가게와 집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무조건 너무 가깝다. 100km 이상 떨어진 곳,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이틀을 묵고 오세요. 무조건 집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틀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결정할게요. 지금 사위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장님이 수락하셨거든. 지금 직원이시잖아요. 근데 직원에게 휴가를 주신 게 아니고요. 사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